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많이 열심히 하셔서 합격자 모임에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209페이지 쪽서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부터 봅니다. 소유권은 두 가지의 가치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개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사용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는 우리가 용익물건이라고 불러요.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가치의 지배는 용익물건을 의미합니다.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담보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개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 자체를 완전 물건이라고 불러요. 두 개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완전 물건이다. 완전 물건에 해당되니까 물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물건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였어요? 물건 부동산과 동산 이 물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이 소유권은 이 물건을 직접 지배를 할 수 있는 직접 지배성을 갖습니다. 직접 지배성. 그리고 소유권은 영원해요. 소유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 저 교재 209페이지에 그 211조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1조 조문을 보니까 거기 소유권의 내용은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법률을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동그라미 칩니다. 사용, 수익, 처분. 사용, 수익할 처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 212조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범위인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가 하늘 그 토지 우의 하늘과 지하까지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번에 소유권의 객체에 보면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권리 거기 밑을 쭉 칩니다. 권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요거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예. 자, 메일 정리 노트 한번 봅니다. 1번 소유권이란 물건 동그라미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과 동산 이 물건을 가로가로 할 수 있는 권리다. 가로가로 세 개 들어와야 돼. 뭐 들어올 거예요? 물건은 뭐 할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 좋습니다. 많이 씩씩해졌고 많이 세졌습니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팍 나오는 거 보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존하는 물건이면 소유권은 가로하고 가로 뭐 할까요? 이건 영원하고입니다. 영원하고. 예. 그래서 그 현존하는 물건이면 소유권은 영원하고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로에도 걸리지 않는다. 가로 어디 안 걸릴까요? 소멸시효. 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210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210페이지에 가니까 상린관계다 이런 말이 등장을 했네요. 요 상린관계에는 이웃하는 토지 이용 관계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하는 토지 이용 관계입니다. 이웃하는 토지 이용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은 미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그걸 안 정해놓으면 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놨는데 상린관계는 이게 법률에 규정이 있단 말이죠.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린관계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뭘 요하지 않는다고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런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필지 번호를 요게 지금 201 필지고 이게 202 필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여기가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 꽉 차게 건축하고 싶다. 그러니까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꽉 차게 건축하지 말고 요 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이라 그래요.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0.5m 반 메타를 띄워서 건축해라. 당연히 요 아래쪽도 0.5m 반 메타를 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여기도 당연히 띄워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0.5 띄었으니까 합하면은 이 공간이 얼마의 공간이 나와요? 1m가 나오죠. 0.5씩 됐으니까 1m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 대지 경계선에다가 바짝 붙여서 짓지 말고 0.5 반 메타씩 띄워서 지어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민법 212조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건축법에서는 좀 약간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데 0.5로 띄게 돼 있는 것을 여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건축주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라고 한다면 건축법에서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건축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건축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이 내가 이쪽으로 2m를 뛸 테니까 당신도 2m를 띄워라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2m씩 후퇴를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2m씩 후퇴를 시키니까 양쪽으로 그 2m씩 됐으니까 4m의 공간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4m 이걸 갖다가 2m씩 띄었으니까 이렇게 2m씩 띄었으니까 공간이 크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상가를 짓더라도 스트리트형 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만큼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가의 가치가 서로 커지기 때문에 서로 협정 체결해서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선 0.5로 뛰는 걸 갖다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2m를 뛰든 1.5m를 뛰든 서로 합의해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축 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법 배우시게 되면 이거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의 그 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를 반 메타라 그래요. 이 반 메타를 띄우는 게 원칙이에요. 반 메타를 띄워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 그래가지고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통로 개설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지 번호가 여기가 190, 여기가 191, 여기가 192, 여기가 193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쪽인 이거를 갖다가 공로라 그래요. 공로. 이 공로가 뭐냐면 공적 도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91필지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접해 있지 않지요. 예, 우리가 이걸 흔히 그냥 맹지라고 부르는데 맹지. 그럼 이 사람은 공로에 나가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요. 통로를 개설할 때는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통로 개설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통로 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이쪽으로 통로를 이렇게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로 개설할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통로 개설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로 개설할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이렇게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 그래요. 주의 토지 통행권. 단 이 통로 개설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피해를 줬다면 190, 192, 193 토지 소유자 어느 쪽으로 냈는지 모르지만 통로 개설을 해서 피해를 준 게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돼요. 공짜는 아니에요. 그것은 통로 개설을 하고 다만 통로 개설했다고 해서 이 통로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등기하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아니라 지역권으로 가버려요. 다시 한번 통로를 개설했는데 이 통로를 갖다가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 파트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등기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합의에 의해서 등기하게 되면 이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역권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역권. 등기해버리면 지역권으로 가요. 소유권이 아니고 그때는 좀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기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나중에 제가 1, 2월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나무가지가 이렇게 인접담을 건너와서 어떤 그 옆집에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게 만든다. 그러면 그 가지 좀 잘라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수지 제거 청구권이라 그래요. 나무가지입니다. 수지. 그다음에 목근이라 그러는데 나무 뿌리가 넘어오게 되면 바로 제거할 수 있고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제거 청구를 하고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상린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2월 달 과정에서 조금 더 교재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다 쭉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하나만 더 볼게요. 프린트물 2번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린 관계는 부동산 소유권과 소유권이 서로 인접한 경우에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되므로 가로를 요하지 않는다. 가로 뭘 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린 관계는 이웃하는 토지 이용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이제 212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212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소유권의 취득 원인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이 취득시효에 관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뭐냐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와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또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점유 취득시효는 평원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했습니다. 평원 공연하게 20년을 갖다가 점유함으로써 시효 완성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혹시 이거를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무슨 점유라고 하던가요?
좋았어. 자주점유라 그래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 그걸 구분하는 시점은 언제다? 점유 개시 시점에 그걸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타주점유자가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돈 벌어서 사야지, 이것도 소유의 의사를 보면 굉장히 분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유를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느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이냐, 그 점유를 시작하는 그 시점 가지고 외형적, 객관적 표시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 표시됐다는 말은 계약서에 나타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계약서에 표시되면 무슨 시작을 할 때 무슨 점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타주. 그건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표시, 외부에 표시된 외형적, 객관적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계약서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등장, 계약서에 그렇게 표시되면 무슨 점유로 시작한다고요? 타주. 자, 그래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 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것은 이게 지금 10년간 등기부의 지금 등기 명의로 이름 등기 명의인이란 말이 뭐냐면 등기부에 현재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실제로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닌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명의로 현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내 건 아니야. 내 건 아닌데 어떤 원인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남의 부동산이 내 명의로 올라 있고 내가 그걸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로 이렇게 10년간 격려되어 있고 그리고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몇 년간 점유했어요? 10년. 그 등기부의 이름도 내가 내 이름으로 10년 돼 있었고 점유도 10년 돼 있으면 그러면 10년의 시효 완성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등기부 취득 시효라 그래요. 그럼 등기부 취득 시효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냐는 것은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와서 등기를 했는지 위조를 해서 들고 왔는지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조를 해서 들고 왔든 어떤 그게 그 무효의 등기든 상관없습니다. 무효의 등기도 10년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자가 치유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도록 그 남한테 맡겨놓고 있었던 그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찾아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안 찾아간 것에 대해서 소유권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10년 가지고 있으면은 등기부도 갖고 있고 점유도 수반하고 있다면 10년의 시효 완성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남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했습니다. 점유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등기를 이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요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의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겨요. 다시 한번 20년의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고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 그 다음에 이 땅을 평온 공연하게 지금 20년을 이렇게 점유한 사람은 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을이 20년의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니까 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등기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의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을한테 소유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등기 청구를 받은 이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야만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은 못해요. 시효 완성을 했을 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인가?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은 채권적 청구권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케이스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로서 등기 달라고 요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자가 아닌 자, 소유자 외의 자가 등기 달라고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등기 청구권을 이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 매수인이 대금을 쳤어요. 잔금을 쳤습니다. 이게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은 등기 달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이라는 의무를 갖다 부담했으니까 권리가, 이게 의무라고 하면 등기 청구권은 권리란 말이죠. 권리. 그래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면서 동시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이 등기 청구권은 이 매수인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했나요? 소유자가 아닌 자의 지위에서 했나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처음에 공부할 땐 이걸 잘 구분 못해요. 지금 아니라는 걸 구분할 정도면 상당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수인은 잔금을 쳤지 아직 등기를 안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금을 아무리 쳤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럼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으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다시 바꿉니다. 자, 시효 완성을 한 을이 토지 소유자 갑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등기 청구권을 했는데, 그러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한 자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상당히 많이 또이또이하네. 좋습니다. 자, 지금 등기 청구권을 가졌기는 하지만 점유취득 시효자는 등기를 아직 안 넘겨받았으니까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그냥 등기 청구권만 시효 완성을 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지 아직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자지. 그럼 등기를 안 넘겨받았으니까 등기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등기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현재의 상태는 소유자 외의자예요. 그러면 이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된다? 채권적 청구권. 이게 시험 문제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요거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보죠. 지금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순순히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 시효 완성자한테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지금 순순히 넘겨줬다는 말은 순순히 안 넘겨주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예. 아니, 이 사람은 자기 땅을 지금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기 땅인데 이 사람이 20년간 자기 본인 땅을 갖다 20년 점유하고 먹고 살았는데 등기까지 넘겨달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법에서 넘겨주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넘겨주면 다행이고 안 넘겨주면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등기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2월 3일자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등기가 넘어오면은 소유권의 취득은 2020년 12월 3일자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20년 전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을 해서 소급이 뭐예요? 처음부터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단 이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넘어와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2월 3일자로 등기가 넘으면 오늘자로 등기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넘어옴과 동시에 20년 전으로 소급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넘어왔다 해서 오늘자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전으로 소급을 합니다.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급이란 말은 처음부터라는 소리.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 2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12페이지 가운데에 거기 파란색 1번에 보니까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다 24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은 소유권 취득 시기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를 동그랗게 칩니다. 이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점이라 그래요. 소유의 의사가 뭐라고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20년간 점유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 돼요. 20년간 점유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넘겨받아야만 소유권 취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평온이라고 하는 말은 다툼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평온이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다툼이 없이. 그 다음에 공연이란 말인데 평온 공연 중에서 공연이 가리키는 말은 드러내놓고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놓고 혹시 그런 생각이 그럼 안 드러내놓고 할 수도 있나? 그랬더니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새벽 2시에 올라가서 나 점유하고 있다 이러고 왔다가 그 다음날 또 새벽 2시에 가서 나 점유하고 있다 이러면 이건 드러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딱 그걸 점유하고 있어야 드러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연이 뭐라고요? 드러내놓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온은 다툼 없이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충족이 돼야만이 지금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쪽 그 꼭대기 213페이지 그 꼭대기로 한번 가볼게요. 213페이지 그 꼭대기로 가니까 그 취득시효의 종류와 서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몇 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유하게 점유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간 동안 합시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유하고 선이 무과실된다. 거기 형합에 쳐서 선이 무과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214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정가운데에 5번 동그라미를 한번 볼게요. 5번 동그라미를 보니까 취득시효의 효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취득시효의 효과로서 기억에 뭐가 발생한다고 써놨어요? 등기 청구권. 형광펜 쳐놓으세요. 등기 청구권.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했다고요? 등기 청구권. 요겁니다. 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거다.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관련해서 한번 3번을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3번.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지금 이게 점유를 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X입니다. 자, 4번 갑니다. 토지의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로 청구권이다. 자, 이거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 여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효력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점유 취득 시효로 완성한 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자, 소유자는 갑이고 을이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닌 자가 시효 완성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뭐라 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으로 와서 취득시효의 완성의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OX. 여기 지금 등기가 넘어왔어요. 등기가 넘어와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언제로 소급한다고요? 20년 전 점유 개시 시점으로 20년 전에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답은 5입니다. 자, 여기서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보셨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은 215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그 215페이지 중간에 중간 파란색 3번에 보면 첨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첨부. 자, 그 첨부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첨부에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첨부에서 그래서 부합, 그 다음에 호나,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요 호나와 가공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 설명만 잠깐 드릴게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으면 소맥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를 호나라 그래요. 호나. 그 다음에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섞었어요. 그러면 참 맛이 없을 텐데 어쨌든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섞었다. 그런 거 다 뭐가 된다고요? 호나예요. 호나. 예. 그 다음에 가공. 이 가공이라는 것은 이제 돌을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어떤 예술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가공인데 그런 건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부합. 요 부합이 이 시험 문제의 대상이 되는데 자, 부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과 물건이 쩍 달라붙었습니다.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과 동산이라니까. 자, 물건이 뭐라고요? 부동산과 동산인데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쩍 달라붙어서 이거를 갖다가 물리적 힘을 가해서 띄면 훼손을 함으로써 가치 손상이 일어나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태로 변해서 띄기가 어려운 상태를 이걸 갖다가 부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합이 일어나는 케이스를 세 가지 형태로 보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일단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이 두 개가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동산 이게 이제 부합이 됐을 때 이제 시험 문제 이거부터 볼게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을 했다. 이거부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층이 있고 여기에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에 임차인이 이렇게 있네요. 2층에 있는 임차인이 여기다가 한 층을 더 이렇게 올렸어요. 3층인데 이거를 증축했습니다. 누가 증축했냐면
임차인이 증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3층도 부동산이고 2층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쩍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쩍 달라붙은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부합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합이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이 됐을 때 이 경우는 건물주가 3층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건물주. 예. 이 건물주가 지금 3층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증축은 누가 했어요? 임차인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3층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쩍 달라붙어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 겁니다. 그럼 다만 요 임차인은 요 건물주 임대인에게 비용 상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그래서 들어간 돈 좀 달라. 그래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3층 짓는데 소유권은 임대인 건물주가 맞지만 내가 3층 짓는데 들어간 비용 주세요라고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건물주가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물주가 그래 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상 회복하려고 그러면 돈 또 많이 들어가죠. 요 폐기물 처리 이 건물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렇죠.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비용 상한 청구권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원상 복구해 놓으라 그러면 돈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3층 부분이 소유권이 어차피 건물주 것이 될 거라면 처음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소유권은 건물주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달라. 내가 3층은 내가 증축을 할 테니까 어차피 소유권은 건물주 건데 이 부분에 들어간 비용 좀 보조해달라. 이렇게 해서 당연하지. 나중에 비용상한 청구권에서 원상 복구해 놓으라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훨씬 돈도 비용도 하나도 못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나 볼게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여기에 콕 박혀 있으니까 이 부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콕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물리적으로 지금 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합으로 보질 않아요. 이건요.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부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부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재산세 따로 건물 재산세 따로 나와요. 왜 따로 나온다고?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부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땅에 콕 박혀 있으면 부합인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으로 안 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합으로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부합됐는데 부합으로 안 봐. 이건 독립된 부동산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 토지 소유자 갑. 근데 건물을 을이 무단으로 지었습니다. 무단으로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 건물을 갖다가 을이 지어놨다. 무단으로 지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 소리예요. 불법 건축이 된 거죠. 그러면 을한테 소유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으로 건축한 이 을한테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과 그다음에 방해 배제. 방해 배제인데 방해 배제를 다른 말로 방해 제거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 건물 철거해라. 그리고 이 땅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을 했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부동산과 동산이 딱 부합해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뗐을 때 훼손을 했을 때 가치 훼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띄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부합이에요.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단 부동산 소유자는 동산 소유자에게 뭐 해줘야 된다고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 날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날로 먹으면.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리 봤습니다. 자, 프린트볼을 한번 볼게요. 자,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박스입니다. 권한 없이. 그 권한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본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권한이 없다는 말은 뭐라고요? 본권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 없이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뭐예요? 방해 배제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 반환 청구권 이렇게 행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11월 12월 강의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 안 드렸는데 1, 2월 과정에서 물권적 청구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자에게.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부합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가로를 청구할 수 있다. 가로. 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 여기.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그럼 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뭘 요구해요? 보상. 그래서 주관식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짜 없다니까. 날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규정 글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교재 215페이지 잠시 한번 볼게요. 자, 215페이지에 거기 이 첨부 한번 볼게요. 일단 첨부에다가 거기다 가로 열고 저 세 개를 일단 쓰세요. 첨부에 세 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뭐 들어있어요? 부합, 호나, 가공. 이렇게 세 개 써서 제목에 첨부에다 가로 열고 세 개 써놓으세요. 부합, 호나, 가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 첨부봅니다. 첨부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뭐라 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첨부에 의해서 생기는 물건은 한 개의 물건으로 존재하고 복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첨부에는 쫙 맺힙니다. 부합, 호나, 가공 세 가지가 있다. 자, 뭐가 있다고요? 부합, 호나, 가공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을 보셨고요. 자, 이제 쉬었다가 와서 223페이지 쪽에 그 지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